이 정리 1번의 문제가 이해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정리 2번을 다뤄볼 생각이에요. 우변이 0이 되면 동차 연립방정식 또는 제차 연립방정식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얘처럼 우변이 0이 아니면 비제차 또는 비동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비제차에 대해서 공부했었으니까 우변이 0이 되는 제차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변이 0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볼까요? 우변이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A 틸다, 즉 첨가행렬의 랭크는 B를 옆에다 첨가했는데, 자, A 틸다의 모양을 잘 보세요. A 그리고 여기다 B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제차라면 여기가 영행렬이잖아요. 제로 벡터는 모든 벡터랑 종속을 이루어요. 그래서 1차 독립을 계산할 때 계산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변 0이 되면 언제나 A의 랭크랑 A 틸다의 랭크는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A의 랭크랑 A 틸다의 랭크가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정리 1번의 결과로부터 해가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A의 랭크랑 A 틸다의 랭크가 같으면은 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이 해가 존재하면서 이 값이 만약에 n과 같더라 그러면 유일해야 되잖아요. 정리 1번의 결과로부터. 근데 우변이 0이 되는 제차 연립방정식은요, 자명한 해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x1도 0, x2도 0, xn도 0이면 0이 나오잖아요. 자, 정리 2번의 결과로 가서 볼게요. 이렇게 우변 0이면 x1도 0, x2도 0, xn도 0이면 0이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명한 해를 갖게 돼요.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고 그것이 여러 개수랑 같으면 유일한 해를 가져야 되는데 항상 이 자명한 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유일한 해가 곧 자명한 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남은 것은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지만 여러 개수보다 작은 경우가 남아있어요. 이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제차 연립방정식 이게 항상 같기 때문에 이게 같지 않으면 조금 아까 여기다 썼던 것처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비제차 연립방정식에서는 A의 랭크랑 A 틸다의 랭크가 같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제차 연립방정식에서는 A의 랭크랑 A 틸다의 랭크가 같지 않은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제차 연립방정식은 언제나 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해가 유일할 것이냐 아니면 무수히 많을 것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차 연립방정식은 불능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한 해를 갖거나 아니면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고 그것이 여러 개수랑 같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A, X equal 0꼴에서 언제나 A의 랭크와 A 틸다의 랭크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이므로 불능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해가 존재합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A의 랭크가 A 틸다의 랭크랑 같으니까 이제 요것만 쓸게요. n이 되느냐, A의 랭크가 그러면 n이 되느냐, 아니면 A의 랭크가 R로서 R은 N보다 작더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같지 않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일한 해가 곧 000밖에 해가 없어요. 000. 그래서 그 0이 당연히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니까 이거밖에 없다. 자명한 해가 존재합니다. 자명한 해를 가져요. 근데 이런 경우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뭐라 얘기를 하냐면 자명하지 않은 다른 해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가끔가다 이제 수학책을 보다 보면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경우예요.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는다. 즉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명한 해를 갖는다. 얘는 자명하지 않은 해도 있다. 자명하지 않은 해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데 여러 개수랑 같으면 자명한 해만 존재하고 이렇게 된다면 자명하지 않은 해도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정리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랭크가 여러 개 수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자명하지 않은 어떤 해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0밖에 없으니까 0벡터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해가 벡터 공간이에요. 0벡터만으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도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x = 0에서 ax = 0에서 정리 2번은 정리 1번의 특수한 경우니까 금방 이 증명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벡터 공간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벡터 공간이 되려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 그리고 덧셈에 대한 4가지 성질, 그리고 스칼라 곱셈에 대한 역시 4가지 성질이 모두 만족돼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을 보일 때 원래 전체 벡터 공간이 덧셈에 대해서 교환, 결합, 항동원, 여건이 성립하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는 4가지 성질이 다 성립하니까 그들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덧셈에 대한 4가지, 스칼라 곱셈에 대한 4가지가 당연히 만족돼야 돼요. 그래서 뭐만 보이면 된다 그랬었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만 보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는 어떤 책에서는 제로 벡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스칼라 곱셈 알파가 0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2가지만 보이면 돼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이 2가지만 보이면 바로 이렇게 자명하지 않은 해를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자명하지 않은 해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x = 0에서 x1과 x2가 이걸 만족하는 자명하지 않은 해라고 보겠습니다. x1과 x2가 위에 ax = 0을 만족하는 자명하지 않은 두 해라고 가정할게요. 2개만 할게요. 2해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해들의 집합이 벡터 공간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x1도 여기다 대입했을 때 ax1 = 0이고 x2도 ax2 = 0니까, 그러면 x1 더하기 x2도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가라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x1 더하기 x2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행렬의 연산의 성질로부터 분배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x1과 x2가 이걸 만족하는 자명하지 않은 두 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방정식은 얘를 만족해야 돼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이 0이 나오죠. 따라서 x1 더하기 x2도 다시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알파 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x1을 쓸까요? 여기. 그런데 여기 행렬과 행렬 중간에 있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ax와는 이걸 만족하는 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영행렬이 되고 이건 0이죠. 따라서 이건 뭘 나타내고 있냐면 x1 더하기 x2도 결과적으로 이 자명하지 않은 해대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 V의 부분집합을 W로 놓고요. W는 AX = 0을 만족하는 0의 해들의 집합. 자, 이제 AX = 0을 만족하는 해들의 집합을 W로 놓는다면 X1 더하기 X2도 마찬가지로 W 안의 원소고 알파 X1도 역시 W 안의 원소이므로 W는 분명히 어떤 벡터간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V의 부분 공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되는 이 부분 공간에 다른 명칭을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바로 우변이 0이 되는 이 동차 연립방정식 또는 제차 연립방정식의 해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잖아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간을 우리는 해들로 이루어진 부분 공간이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해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솔루션 스페이스란 말을 고유명사로 그냥 사용합니다. 해들로 이루어진 백탄관의 부분 공간이란 말의 줄임말로서 해공간이란 말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변여기다는 동차연립 1차 방정식의 해들의 집합이 또 다른 벡터 공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공간이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뜻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이 제차 연립 방정식 해집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이 조금 아까 했던 말을 결합시킨 것 뿐입니다. 아까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고 스칼라 옵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x1과 x2가 제차 연립 방정식 해가 된다면은 얘네들도 역시 제차 연립 방정식 해가 된다. 왜냐하면 이들의 1차 결합으로 항상 표현이 돼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해공간 안에 자 이제 x1과 x2가 있잖아요. 더한 것도 이 안에 있고 스칼라베도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해들은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모든 해들을 x라 놓는다면은 x는 이제 알파 x1, 베타 x2 형태로 언제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독립이고 이 w를 생성한다면 그럼 얘네들이 이 해공간의 기저가 됩니다. 해공간의 베이시스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공간이기 때문에 벡터항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저가 있어야 되고 또한 차원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W라는 부분 공간에 1차 독립이 되는 벡터의 개수가 2개뿐이고 이 두 개의 벡터로 W가 전부 다 생성이 돼 주기만 한다면 얘네들은 기저가 되고요.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2개뿐이니까 이 부분 공간의 차원은 2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두 개가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2개밖에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뭐 R개가 있다면 R개로 생성되니까 W의 차원은 R차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차연립 방정식에서는 얘네들도 제차연립 방정식 해벡터가 된다는 거는 아까 설명했던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A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AX는 A 그리고 C1 X1 더하기 C2 X2인데요. 자, 행렬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가고요. AX2가 되죠. 그런데 X1과 X2는 각각 제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AX 걸 0을 만족하는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C1 제로 더하기 C2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제로가 돼서 이 X도 당연히 제차 연립 방정식의 해 벡터가 맞아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변형이 되는 제차 연립 방정식일 때만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차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해 벡터도 역시 이걸 만족하지만 만약에 비제차일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요. 실제로 비제차일 때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걸로 놓고 볼게요. 주의할 점은 비제차일 때 이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즉 비제차를 만족하는 해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해가 다시 비제차를 만족합니까 하면 그렇진 않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AX1 이퀄 자 이제 B가 되고 AX2 이퀄 B인 해 X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X1과 X2에 대하여 우리는 C1 X1 더하기 C2 X2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X라 하겠습니다. 이 X는 결코 AX 이퀄 B의 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말이 그거예요. 이 뜻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AX1은 B, AX2도 B이지만 그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했던 X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AX를 계산해 볼게요. A 그리고 C1 X1 더하기 C2 X2 자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상수 바깥으로 나갑니다. C1 AX1 C2 AX2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AX1은 B 그리고 AX2도 B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C1 더하기 C2 B가 되잖아요. 즉 B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X 이퀄 B의 해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제차 연립 방정식을 만족한 해들의 1차 결합은 다시 제차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지만 비제차 연립 방정식을 만족한 해들의 1차 결합은 결코 비제차 연립 방정식 해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제차와
비제차는 차이가 있어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조금 전에 해공간이란 말을 사용했었죠. 해공간이란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 x 이퀄 0을 만족하는 우변형이 되는 제차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x를 우리는 해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솔루션 스페이스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해공간을 다른 용어로도 붙일 수 있는데요. 또는 다음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A의 0공간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0공간은 앞에서도 했었던 용어예요. 널 스페이스입니다. 두 용어를 같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이 해공간은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동차 또는 제차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의 집합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벡터항관이 돼서 그래서 해공간이라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공간이란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널 스페이스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이런 의미로 붙인 거예요. A의 오른쪽에다 뭘 곱했더니 영역렬이 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널이라는 영어 이 단어 뜻을 우리말로 이제 0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A에다 오른쪽에다 뭘 곱했더니 이게 영역렬이 됐다면 그 곱해지는 요 벡터를 우리는 왼쪽에 있는 행렬에 0공간이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도 스페이스라는 말을 붙였던 이유는 얘도 벡터항관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명칭만 다르게 붙인 것 뿐이에요. 이 두 개의 말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0공간의 차원을 설명했었죠. AN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널러티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AN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솔루션 스페이스의 차원과 같은 거예요. 즉 솔루션 스페이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제 주어진 이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공간의 차원이나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다 똑같이 널러티예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행렬의 차원 정리를 앞절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어떤 행렬 A가 n/n 행렬일 때 우리는 A의 랭크와 그리고 A의 널러티를 이 널러티는 보다시피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말합니다. 다 더한 것은 n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m이 아니에요. 열의 개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앞서 배웠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얘를 넘기면 되잖아요. 이게 n-r이에요. n-r. 이게 왜 n-r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n-r개가 자유변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넘기면 널러티는 결과적으로 해공간의 차원하고도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변형이 되는 방정식 하나 아무거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 그리고 x 이퀄 0을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서 A 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기본 행렬선을 적용해서 우리는 사다리꼴, 행사다리꼴 행렬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때 1, 2, 3, 0, 1,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0, 0, 0. 우변형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연산해도 0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앞서 설명했던 방법에 의해서 보면 이게 랭크가 A의 랭크가 2가 되고 당연히 이것은 확대행렬의 랭크랑은 같잖아요. 그런데 열의 개수는 3개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유변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자유변수의 개수는 3-2잖아요. 이게 A의 랭크가 R이었고 이게 N이고 N-R이니까요. 즉, 한 개가 자유변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가 한 개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요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바꿔보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 이퀄 0가 되고 y 마이너스 z 이퀄 0가 되죠. 자,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z를 자유롭게 놓는 변수로 알파를 놓겠습니다. 알파는 이미 실수예요.
그러면 y는 이퀄 넘겼으니까 z가 되고 z는 알파였었죠. y도 알파고 z도 알파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3 더하기 2니까 5알파 넘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5알파가 돼요. 따라서 우리는 ax 이퀄 0을 만족하는 해를 x, y, z를 구하고 싶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z를 알파로 놓으니까 y도 알파, x는 마이너스 5알파예요. 알파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5, 1, 1 이렇게 됐죠. 여기서 알파는 이미의 실수값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의 집합은 이거의 상수변은 다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 A의 0공간은 얘네들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벡터로 생성이 됩니다. 마이너스 5, 1, 1로 생성이 돼요. 자, 그 A의 0공간은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의 집합이에요. 이 벡터로 생성되는데 보다시피 얘로 이 0공간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벡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로 벡터 아닌 이상 이 자체가 독립이에요. 얘네들로 생성되면서 독립이 되는 벡터가 하나가 있으니까 0공간의 차원, 널러티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1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이 숫자가 바로 널러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n-r이 널러티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 이해가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n-r이잖아요. 이게 n-r이고 A의 랭크가 만약에 n이었다면은 A의 랭크가 r이었다면 봅시다. 이게 n이고 이게 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r이면 r 더하기 n-는 당연히 n이 되죠. 그래서 열의 개수와 같아야 돼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행렬의 차원 정리예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었던 거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가 행의 개수가 아니라 열의 개수예요. 우리 책에 번역하면서 타이핑을 아마 잘못 쳤던 것 같아요. 행의 개수라 했던 거는 오타가 나왔던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열의 개수라고 돼 있어야 되고 n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A의 개수 더하기 A의 퇴화차수. 퇴화차수가 널러티예요. 그것이 바로 n, 열의 개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개수의 정의로부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A의 랭크가 우리는 n/n 매트릭스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랭크가 n의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 n의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낼까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m이 n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m은 행의 개수예요. n은 열의 개수, 열의 개수가 미지수죠.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해가 없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연립 방정식에서 행의 개수보다 미지수 개수가 더 많으면 해가 무수히 많게 돼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돼요. 자, 행의 개수는 2개, 열의 개수는 3개잖아요.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불능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더 적게 나오게 되면은 언제나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변형이 되는 제차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비제차일 때는 불능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방정식의 수가 미지수보다 적게 나오면 이런 경우에요. 제차일 때만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비제차일 때는 성립 안 합니다. 비제차일 때는 불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제차일 때는 불능은 없으니까 무조건 해가 무수히 많게 돼요. 그래서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비제차일 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 4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리 4번은 바로 비제차의 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ax 이퀄 0의 해를 하나 찾아요. 그리고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한 특수해를 찾아요. 이때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해의 일반의 모양은 항상 제차 연립 방정식의 한 해와 그리고 비제차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한 특수의 합의 형태로 표시가 돼요 라는 것이 이 정리 4번의 뜻입니다. 즉 비제차 방정식의 해의 모양을 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ax 이퀄 b, 비제차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비제차 연립방정식에 한 해가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한 해가 x0라 하고 ax 이퀄 0의 해가 우변형이 되는 제차 연립방정 해가 xh, h라는 첨자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약자를 쓴 거예요. 요거일 때 ax 이퀄 b의 일반의 모양은 언제나 이 일반의 x는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x0 더하기 xh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 정리의 뜻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증명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가정에 x0는 이걸 만족하니까 여기다 0를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고 xh는 이걸 만족하는 해라 했으니까 여기다 h를 대입하면 이게 만족되죠. 자, 이제 우리는 이 x가 이걸 만족할까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x를 계산합니다. x가 x0 더하기 xh죠. 자, 이제 행렬의 성질로부터 분배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ax0가 x0가 이걸 만족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는 b가 될 것이고 axh는 바로 이 제차 연립방정식 해라 했으니까 0가 되고 그래서 b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ax 이퀄 b를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b제차 연립방정식의 일반의 모양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볼게요. 우린 조금 전에 이와 같은 우변이 0이 되는 해를 구했습니다. 이 해가 여기다 쓸게요. 해 x는 아까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5알파 알파였었죠. 알파를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5, 11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이미 실수였었죠. 자, 이렇게 우변이 0이 되는 제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았고요. 요 기호표 기대로 한다면 여기가 xh가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새로운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b가 있습니다. b의 모양은 자, 기본 행렬선을 적용했더니 여기가 임의대로 놓을게요. 자, 이제 여기는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 뭐 2, 여기는 뭐 한 3 이렇게 놓고 여기다 0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꼴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ax 이퀄 b의 꼴이에요. 자, 이제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풀었던 거는 우변이 0이 되는 제차를 푸는 거고요. 자, 지금은 우변이 0이 아닌 경우에요. x 플러스 2y 그리고 플러스 3z 이퀄 3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z 이퀄 2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다시 쓴 것 뿐이에요. 자,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문자가 두 개고 방정식이 하나니까 우리는 z를 편에서 알파로 놔보겠습니다. 그럼 y는 2 더하기 z니까 2 더하기 알파 돼요.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x는 이퀄 3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z가 되고 3 마이너스 2y예요. 자, 여기에다가 두 배라니까 4 마이너스 2알파 z가 알파니까 마이너스 3알파 다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알파가 됐죠. 자, 이제 xyz가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알파 플러스 2 그리고 z는 알파예요.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알파 들어있는 항과 알파 들어있지 않는 항으로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알파 들어있는 항은 마이너스 5, 1, 1이고 알파 들어있지 않는 항은 마이너스 1, 2, 그리고 0이죠. 여기서 알파는 그냥 이미 실수로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우변이 0이 아닌 비제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과정을 잘 관찰해 보니까 여기서 이 등호의 좌변은 제차 연립방정식의 등호의 좌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잘 관찰해 보세요. 요 해는 정확하게 요게 알파벳 똑같은 알파였잖아요. XH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까지 포함해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XH였군요. 그 다음에 이 뒤는 이게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얘를 X0라 놔보겠습니다. X0라는 얘기는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한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특수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X가 마이너스 1, Y가 2, Z가 0일 때 이걸 만족하는지 보겠습니다. Z 대신에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2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성립하는지 볼까요? 2 마이너스 3 맞죠? Z가 0이고 2 맞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걸 만족하는 한 특수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변이 0이 아닌 비제차 연립방정식의 해는 언제나 제차 방정식 해와 그리고 비제차를 만족하는 한 특수의 합의 꼴로 항상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산할 때도 미분방정식 파트에서도 우리 참 앞에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했었잖아요. 연립방정식을 했었는데 그때하고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XH 그때는 XP라 표시했었는데 같은 이치가 미분방정식에서도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 4번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제차미방의 해와 그리고 비제차를 만족하는 한 특수의 합의꼴로 모든 비제차 미방의 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어서 7장 6절은 이제 2차 및 3차 행렬식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2차와 3차 행렬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대학 1학년 때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다변수 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아마 이걸 배운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걸 또 안 배워 넘어온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7장 6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는 학생들은 점프하고 그 다음 절을 공부해도 됩니다. 자, 이어서 7장 6절 2차 및 3차 행렬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